퇴사 후 월 300이면 중산층? 현실은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퇴사 후 월 300만 원으로 과연 내가 중산층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저도 예전에 300이면 꽤 괜찮지 않나? 싶어서 안심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을 조금씩 파고들어 보니 이게 그렇게 만만한 숫자가 아니더라고요. 물론 각자의 생활 수준이나 지출 패턴에 따라 다르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월 300이면 충분하지 않나? 하다가 막상 은퇴 후에 목돈, 생활비, 각종 세금, 의료비 같은 것들을 맞닥뜨리고 나서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저 역시도 고민이 깊었던 이 문제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도대체 월 300이면 정말 중산층 생활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현실은 왜 이렇게 충격적인지. 여러분이 이 부분은 나도 준비해야겠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도록 실제 사례도 3가지 정도 들어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 역시 재정 전문가나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의 얘기와 제 경험을 토대로 최대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1. 은퇴 후 월 300의 실체. 먼저 퇴사 후 월 300만 원이라는 말에는 약간의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막상 월 300을 받는다고 해서 이것이 전부 내 실제 생활비로 고스란히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예금 이자로 받건, 부동산 월세로 받건, 아니면 연금으로 받건 간에 각종 세금이나 보험료, 또 예상치 못한 지출 등이 생기기 마련이죠. 게다가 요즘 물가 얼마나 오른지 다들 체감하시잖아요. 장 보러 마트만 가도 당장 전년 대비 가격이 훌쩍 뛰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은퇴 준비할 때 다들 한 번쯤 계산해 보시잖아요. 월세 안 내도 되고, 자가에서 살면 관리비 정도만 낼 거고, 남는 돈으로는 식비나 생활비 하면 300이면 꽤 풍족하지 않나?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지는 돈의 가치입니다. 특히 은퇴 후엔 고정소득원이 줄고 물가는 올라가고 의료비도 늘어나죠. 그리고 손주들에게 용돈이라도 챙겨주려면 300이라는 숫자가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얇아지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실제 사례 3가지. 이제 주변에서 들은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람마다 환경도 자산 구조도 달라서 100% 똑같진 않겠지만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0대 초반 부부가 함께 은퇴 후 연금 수령월 300만 원. 김모 씨가 겪는 60대 초반의 부부가 나란히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부지런히 적립식 펀드에 투자하고 개인연금도 들어둬서 국민연금 개인연금을 합치면 부부 합산 대략 월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 정도면 우리가 소원했던 여행도 하고 문화생활도 하면서 여유 있게 지내겠다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은퇴 후에 생활비를 다시 세분화해서 보니 이분들이 가장 많이 나가는 항목이 건강 관련 비용이었습니다. 정년퇴직 전엔 회사에서 어느 정도 지원받았던 건강검진, 의료비, 각종 복리후생이 사라졌거든요. 기본적인 생활비, 식비, 공과금, 교통비, 통신비 등에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잦아집니다. 또 부부가 다 건강하다고는 해도 작은 검사나 치료에도 돈이 훅훅 빠져나가더래요. 결과적으로 한 달 중 절반 정도는 돈 걱정 없이 사는 기분을 느끼다가도 특정 달에 의료비가 확 튀면 적금 좀 깨야 하나 고민이 된다는 거죠. 아직 생활 자체가 빠듯한 건 아니지만 매달 300에서 약 5,070만 원이 예상치 못한 곳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현실. 여기에 가끔은 부모님 요양원 비용 보태드리거나 아이가 결혼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대출이라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런 변수들을 생각하면 월 300이 정말 넉넉하기만 한 돈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50대 후반 자영업 정리 후 임대사업 중 월 200. 이번에는 자영업을 하시다가 가게를 정리하시고 여유 자금으로 작은 빌라나 오피스텔에 투자해 임대사업을 하시는 이모 씨 가명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분은 매달 순수 월세 수익이 200만 원 조금 넘게 들어옵니다. 거기에 본인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다가오면 추가로 80만 원 정도가 붙으니까 대략 월 280 정도 기대 중이시래요. 표면적으로는 비슷비슷하네? 거의 300 정도 되겠는데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도 함정은 관리비, 공실, 수선비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입니다. 임대업이라는 게 세입자가 나가면 공실 기간이 있을 수 있고 또 오래된 빌라나 건물 관리비를 집주인이 내야 할 때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월 300에 가깝게 수익이 들어올 때도 있지만 한두 달은 100만 원대로 떨어지는 경우도 생긴다고 해요. 은퇴 생활은 안정성이 중요한데 매달 변동폭이 크게 생기는 건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분은 그래도 적당히 일하면서 벌 수 있는 돈이니 괜찮다고 하시지만 큰 병을 앓거나 수리가 잦아지면 고민이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 차라리 목돈 주고 안정적인 금융 상품에 넣어둘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하신다고 합니다. 이처럼 월 300에 근접한 소득을 예상하더라도 실제로는 달마다 지출이 들쭉날쭉해서 생각보다 중산층처럼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현실이죠. 3, 40대 후반 조기 퇴사 후 파이어족 도전 월 300 투자 수익. 마지막으로 요즘 유행하는 파이어족 FIRE 퍼넨셜 인디펜던스 리타이 얼리를 꿈꾸며 40대 후반에 퇴사한 정모 씨 가명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정모 씨는 젊을 때부터 투자에 관심이 많았고 주식 ETF, 부동산 등에 공격적으로 투자해 꽤 큰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는 투자, 배당이나 임대소득으로 확보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서자마자 회사를 관둬버렸죠. 그런데 막상 퇴사를 하고 보니 회사에서 주던 복지 포인트나 10대 지원, 그리고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등이 싹 끊기는 건 물론이고 갑자기 노후 대비라는 목표가 더 크게 다가오더랍니다. 원래는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일찍 은퇴를 결심했는데 막상 40대 후반이면 앞으로도 살아갈 날이 40년 가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중간에 투자 수익이 줄거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져서 공실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도 생겼다고 해요. 특히 본인과 가족의 의료보험료, 아이들 교육비만 약 자녀가 있으면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노후 간병 문제 등을 생각해보니 월 300이 영원히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고 자산 가치가 훼손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걱정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시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해 소득원을 보충하는 중이라고 해요. 원하던 완전한 자유는 아닐지 몰라도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3. 월 300 왜 충격적인가? 위 사례들을 보면 다들 월 300이면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했다가 예기치 못한 지출 요인이나 물가 상승, 그리고 안정성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계획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가 상승과 생활 수준 유지. 10년 전 300만 원의 가치는 지금과 많이 다릅니다. 또 앞으로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매년 23% 정도의 인플레이션만 잡아도 10년이 지나면 원래 가치 대비 2030%쯤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의료비와 돌발 지출. 은퇴 후에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거나 병원 방문 횟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한 부모님이나 자녀를 지원해야 할 때가 종종 생기면 월 300 중 상당 부분이 한두 달 사이에 훅 빠져나갈 수 있죠. 노후가 더 길어지는 현실.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은퇴 후 3040년을 버텨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결국 매달 안정적으로 300을 확보하더라도 물가와 건강, 그리고 장기적인 자산 가치 하락 등을 고려하면 실제 체감 생활비는 점점 줄어듭니다. 4.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물론 월 300으로는 절대 안 돼. 최소 500은 있어야 돼. 같은 극단적인 말만 하기엔 개인차가 큽니다. 어떤 분은 이미 집이 있고 생활비가 적게 드는 지방에서 차분히 살면 200만 원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하시거든요. 중요한 건 본인의 지출 구조를 면밀히 파악하는 거예요. 지출 항목별로 철저히 계산하기. 월세나 관리비, 각종 세금, 보험료, 식비, 교통비, 취미생활비 등 매달 반드시 필요한 고정비를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거기에 가끔씩 발생하는 변동비의료비, 여행비, 명절 지출 등을 평균적으로 추정해 합산하면 어느 정도 최소 필요 생활비가 계산됩니다. 물가 상승률과 미래 변동성 고려하기. 지금 300으로 가능한 생활이 10년 뒤에도 같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점차 줄어들 수 있으니 여유 자금이나 비상금을 따로 확보해 두는 게 좋아요. 일부 파트타임 또는 재취업 고려. 생각보다 은퇴 후 완전한 무직 생활이 길어지면 사회적 관계나 삶의 활력도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적당히 부담 없는 파트타임 일자리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병행하면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라도 추가로 들어오니 전체 소득이 좀 안정적으로 느껴지죠? 연금 상품 점검.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등 3층 연금이 잘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특히 개인연금은 가입 시점에 따라 예상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중간중간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5. 결론 월 300이면 중산층? 이제는 더 면밀한 접근이 필요. 결국 퇴사 후 월 300만 원이 정말 중산층의 삶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사람마다 다르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많은 분들이 처음엔 나쁘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다가도 은퇴 생활에서 마주치는 현실적 변수물과 상승, 의료비, 자녀부모 지원, 집 유지비 등 때문에 생각보다 금방 빠듯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은 100세 시대라 하잖아요. 예전 세대보다 훨씬 오래 사셔야 하고 그만큼 지출도 길게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은퇴 계획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도 연금으로 300쯤 나오면 되겠지라며 안일하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사례들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막상 현장에 부딪히면 이게 생각보다 훨씬 녹록지 않구나 하고 깨닫게 되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정확한 계산과 시뮬레이션, 그리고 다양한 소득원의 확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은퇴 후에도 일할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미리 기술이나 자격증 같은 걸 준비해서 파트타임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계획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돈 문제도 문제지만 은퇴 후에 생길 수 있는 사회적 고립이나 무료함, 우울감에도 큰 도움이 되니까요. 이 글을 읽는 여러분 모두 월 300이면 중산층이지 않나? 라는 궁금증을 풀고 나서 더 나아가 그럼 나에게 필요한 최소 금액은 얼마고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까? 까지 고민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평균이 아니라 내 환경과 미래 계획에 딱 맞는 은퇴 시나리오를 그려보시는 거죠. 오늘 이야기가 조금 길었지만 요점은 하나예요. 막연히 월 300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다가는 낭패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하면 훨씬 덜 놀라고 안정감 있는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다들 지금부터라도 한번 자신의 가계부나 가상 은퇴 후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세요. 월 300이든 200이든 500이든 나만의 목표 금액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선택과 전략이 필요한지를 고민한다면 나중에 충격보다는 안도를 먼저 맛볼 수 있을 거예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응원합니다. 50대, 60대에 접어들며 은퇴를 앞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는 좀 편히 살아야지. 하지만 현실은 잔인합니다. 퇴직 후에도 고정비는 줄어들지 않고 연금은 예상보다 부족하며 자녀들의 교육비와 결혼비용까지 중산층 가정을 무너뜨리는 폭탄처럼 작용합니다. 열심히 달려왔던 인생의 트랙에서 갑작스럽게 정지 신호가 켜질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상위 10%만이 은퇴 후 미소를 짓는 이 상황에서 당신의 계획은 충분히 현실적인가요? 이 서론은 퇴직 후 현실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며 중산층에게 닥칠 수 있는 어려움을 강조해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은퇴 후 파산행, 중산층의 무너진 꿈과 상위 10%의 비밀. 50대, 60대에 접어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나도 퇴직 후엔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 그래도 평생 일했으니까. 그런데 현실은 정말 그럴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위기에 처합니다. 특히 중산층의 경우 겉으로는 안정돼 보이지만 그 속은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이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와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깊이 파헤치고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례 1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럴까? 김민수 가명 씨는 30년간 대기업에서 일하며 누구보다 성실히 살았습니다. 퇴직 후엔 그동안 모아둔 돈과 퇴직금으로 생활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퇴직 후 1년이 지나자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매달 고정비가 300만 원 이상 들었고 예상했던 연금 수령액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자녀의 결혼 비용으로 퇴직금을 크게 사용하면서 예비비도 사라졌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상황이 된 걸까요? 라고 묻는 김 씨의 말은 많은 사람들의 심정을 대변합니다. 문제 김 씨의 경우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생활비를 과소평가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자녀 지원, 의료비, 그리고 예기치 못한 지출이 은퇴 생활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입니다. 사례 2 연금만 믿고 있었다. 이정자 가명 씨는 60세에 퇴직 후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생활할 계획이었습니다. 연금만 있으면 충분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은퇴를 준비했는데 실제 생활은 달랐습니다. 매달 국민연금으로 받는 90만 원과 개인연금으로 받는 50만 원으로는 고정 지출을 충당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의료비가 발생하자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문제연금은 분명 중요한 재원이지만 의료비나 예기치 못한 상황까지 커버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 외에 추가적인 수입원을 마련하지 않으면 은퇴 생활은 금세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례 3 계획 없는 소비의 덫. 박영희 가명 씨 부부는 퇴직 후 이제 우리도 좀 즐기며 살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기반으로 여행을 다니고 평소 원했던 대형 SUV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저축은 바닥났고 매달 들어가는 차량 유지비와 여행 경비가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박 씨는 우리도 상위 10%처럼 여유롭게 살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라고 말합니다. 문제 퇴직 후 소비는 과거의 소득 수준에 맞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과도한 소비를 지속하면 금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위 10%와의 차이 무엇이 그들을 다르게 만들까? 그렇다면 왜 상위 10%는 은퇴 후에도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걸까요? 그들의 비밀은 단순합니다. 첫째, 철저한 재정 계획입니다. 그들은 은퇴 후에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세밀히 계산해 대비합니다. 둘째,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합니다. 단순히 연금에 의존하지 않고 투자나 부업 등을 통해 지속적인 수입을 만듭니다. 셋째, 소비를 통제합니다. 필요 이상의 지출을 철저히 억제하며 필요한 곳에만 돈을 씁니다. 중산층이 살아남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 1. 은퇴 전 재정 점검. 먼저 은퇴 전에 자신의 재정 상태를 냉철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현재의 자산으로 은퇴 후 몇 년을 버틸 수 있을지,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은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2. 추가 수입원 마련. 연금만으로 부족하다면 부업이나 파트타임 근무, 자격증을 활용한 일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김 씨는 퇴직 후 온라인 강의를 시작해 월 200만 원의 추가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3. 소비 습관의 변화. 퇴직 후 소비는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기존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다 보면 금세 자산이 고갈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가성비 좋은 소비를 지향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퇴직 후의 삶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위기입니다. 열심히 일해온 삶의 결실을 퇴직 후에도 유지하려면 현실적인 계획과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위 10%만 웃는 현실을 바꾸는 건 결국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점검하고 준비하세요. 그래야 은퇴 후에도 웃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칼럼 퇴직 후 무너지는 중산층 살아남는 법은? 퇴직 후의 삶 생각만 해도 설렘과 걱정이 공존하죠. 하지만 현실은 설렘보다는 걱정이 더 크다는 걸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퇴직을 경험한 많은 분들이 몸소 느낍니다. 중산층으로 살아오며 열심히 일한 만큼 은퇴 후에도 평온하고 안정적인 삶을 기대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그 기대를 산산조각 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시선으로 은퇴 후 경제적 파산을 막기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방법과 전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왜 중산층이 흔들리는가? 많은 분들이 나는 중산층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중산층이란 기준은 생각보다 모호합니다. 현재의 소득과 자산이 안정적이라고 해서 미래에도 안정적일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퇴직 후 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순간부터 그 모호함은 곧 위기로 다가옵니다. 첫 번째 원인 과소평가된 은퇴 비용. 은퇴하면 돈 쓸 일이 줄겠지? 라는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은퇴 후에는 의료비, 생활비, 여가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납니다. 자녀 지원이나 돌발 상황에 대비하지 못하면 금세 자산은 고갈됩니다. 두 번째 원인 연금에 대한 과신. 연금은 분명 중요한 노후 자산이지만 현실적으로 매달 받는 금액이 생활비 전부를 충당하기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약 100만 원 남짓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죠. 추가적인 소득원이 없는 경우 연금만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 원인 준비 없는 소비. 퇴직 후에도 이전의 소비 패턴을 유지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중산층은 평생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소비는 소득 수준에 맞춰 조정하지 않으면 은퇴 후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은퇴 후 현실. 사례 1 예상치 못한 의료비 폭탄. 최 씨 부부는 60대에 퇴직한 후 은퇴 자금을 계산하며 연금과 저축으로 20년은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작스레 큰 병을 얻어 3년간 치료비로 수천만 원을 사용하게 되었죠. 이때부터 생활비가 부족해지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례 이 연금만 믿고 준비하지 않은 결과. 박 씨는 은퇴 후 연금을 믿고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연금만으로는 고정 지출을 충당하기 어려웠고 추가적인 소득이 없던 그는 결국 자산을 조금씩 처분하며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는 은퇴 전에 부업이라도 시작했어야 했는데라며 후회했습니다. 사례 3 자녀 지원이 만든 빈곤. 김 씨는 자녀 결혼 자금을 지원하고도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더 큰 지출로 퇴직금 대부분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후 본인의 생활은 빠듯해졌습니다. 그는 자녀를 돕는 것도 좋지만 내 노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은퇴 후 살아남기 위한 3가지 전략. 1. 고정 지출 줄이기. 고정비를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거비를 포함해 필수적인 지출 항목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가 소유의 집에 살고 있다면 한층 낮은 관리비가 드는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주택을 임대해 추가 수입을 얻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 추가 소득원 만들기.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온라인 강의, 자격증 활용, 프리랜서 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50대에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취미를 수익화하는 방법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3. 금융 포트폴리오 재점검.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전 자산과 위험 자산의 비율을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세요. 특히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상품은 은퇴 후 꾸준한 소득을 창출하는 데 유용합니다. 은퇴 후 상위 10%로 살아남는 비결. 상위 10%는 은퇴 후에도 자신들의 자산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소득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의 비결은 철저한 계획과 통제입니다. 비상금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소비를 최소화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지출은 철저히 억제합니다.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만듭니다. 마무리하며 중산층이 무너지는 현실은 우리 모두에게 경고입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생각 대신 지금 바로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준비된 자에게만 안정과 행복을 허락합니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이제 행동에 나설 시간입니다. SCHD만 믿었다가 은퇴 후 고생길.
55세 은행원, 퇴직 1년 만에 깨달은 충격적 현실. 퇴직만 하면 끝? 그 이유가 더 무섭다. 이제 퇴직하면 끝이다. 회사 생활도 마무리되고 남은 건 편안한 노후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55세를 넘기면서 퇴직이 눈앞으로 다가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후 자금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게 된다. 그리고 최근 인기 있는 전략 중 하나가 배당 ETF, 특히 SCHD 같은 배당주 펀드를 꾸준히 모아서 은퇴 이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그럴듯하다. SCHD는 안정적인 배당을 주고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성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SCHD만 믿고 은퇴를 준비하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충분한가? 여기 55세 은행원이었던 김정훈 가명 씨의 이야기가 있다. 그는 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며 퇴직 후 편안한 노후를 꿈꿨다. SCHD를 꾸준히 매수했고 배당금으로 생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퇴직 1년 만에 그는 자신이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된다. 그의 사례를 포함해 SCHD만으로 은퇴 준비를 했을 때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1. 55세 은행원의 후에 배당금이 생활비를 못 따라간다. 김정훈 씨는 퇴직 직전까지 SCHD를 꾸준히 매수했다. 은퇴할 때쯤에는 총 10억 원어치의 SCHD를 보유하고 있었다. 연평균 3.54%의 배당 수익을 예상했고 매년 3,500만 4천만 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문제는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지출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다. 첫 번째 문제 의료비. 퇴직 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뜻밖에도 고혈압과 초기 당뇨 진단을 받았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건강보험을 챙겨주고 단체 보험도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의료비를 스스로 감당해야 했다. 병원비, 약값,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지출이 매달 5만 100만 원씩 나갔다. 두 번째 문제 예상보다 높은 생활비. 퇴직 후에는 돈이 덜 들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살아보니 외식비, 교통비, 취미생활비 등이 예상보다 훨씬 컸다. 특히 김 씨는 은퇴 후 아내와 여행을 다니고 싶었지만 여행 경비 부담이 커서 포기해야 했다. 세 번째 문제 인플레이션. SCHD 배당금이 나와도 물가가 오르면서 실질적인 가치는 계속 줄어들었다. 퇴직 후 1년 만에 배당금만으로 생활하는 게 빠듯해졌고 결국 그는 재취업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김 씨는 말한다. 배당이 생활비를 다 커버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생활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SCHD만 믿고 준비한 게 정말 큰 실수였습니다. 2. 58세 대기업 부장의 후에 배당주도 결국 주식, 변동성이 너무 크다. 배당 ETF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다. 58세에 퇴직한 박현우 가명 씨는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하며 퇴직금과 모아둔 돈 중 상당 부분을 배당주 ETF SCHD, VYM 등에 투자했다. 배당금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은퇴 생활을 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2022년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SCHD 가격도 급락했다. 첫 번째 문제 원금 손실. 퇴직 직후 10억 원을 투자했는데 불과 6개월 만에 8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배당은 들어오지만 원금 손실이 너무 커서 박 씨는 불안해졌다. 두 번째 문제 배당이 꾸준하지 않다. SCHD는 상대적으로 배당이 안정적인 편이지만 경기 상황에 따라 배당이 줄어들 수도 있다. 실제로 어떤 기업들은 실적이 나빠지면 배당을 삭감하거나 중단하기도 한다. 세 번째 문제 은퇴 후 다시 취업 고민. 배당주 투자가 생각처럼 안정적이지 않다는 걸 깨달은 박 씨는 결국 다시 일을 구해야 했다. 그런데 60세에 새 직장을 찾는 건 쉽지 않았다. 배당만으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주가가 떨어지니까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돈이 줄어드니까 결국 다시 일자리를 알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3. 60세 자영업자의 후에 배당금보다 현금 흐름이 더 중요했다. 김영수 가명 씨는 60세에 자영업을 접고 은퇴했다. 그는 20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배당 ETF SCHD, SPYD 등을 모으며 은퇴 준비를 해왔다.
퇴직 후 배당금이 매달 들어오긴 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배당금이 들어오는 시점과 실제 생활비가 필요한 시점이 달랐다는 것이다. 첫 번째 문제, 현금 흐름 부족. SCHD 배당금은 3개월마다 한 번씩 지급된다. 그런데 생활비는 매달 필요하다 보니 현금 흐름이 어긋나면서 불안감이 커졌다. 두 번째 문제, 고정 지출 부담. 배당금을 받지만 월세, 보험료, 공과금 등 고정 지출은 꾸준히 나가야 한다. 결국 김 씨는 배당 외에도 추가 소득원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작은 부업을 시작했다. 배당금이 들어오는 날은 기분이 좋지만 그게 생활비랑 딱 맞아떨어지진 않아요. 은퇴 후에는 꾸준한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하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결론, SCHD만으로 은퇴? 위험한 착각이다. SCHD 같은 배당 ETF는 분명 훌륭한 은퇴 준비 방법 중 하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건 위험한 착각이다. 생활비 예측을 더 현실적으로 해야 한다. 예상보다 돈이 더 많이 든다. 배당 ETF도 결국 주식이다. 원금 손실이나 배당 삭감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배당금이 언제 들어오는지 생활비와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 배당주만 믿고 은퇴했다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연금, 현금성 자산, 추가 소득원 등도 반드시 함께 준비해야 한다. 은퇴 후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현실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은퇴 후에도 돈이 계속 들어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배당만 믿으면 위험합니다. 배당만으로 은퇴를 꿈꾸는 당신, 진짜 놓치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는 SCHD 같은 배당 ETF만으로 은퇴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일을 더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달라진다. 은퇴 후 3년이 지나면 심리적 변화와 예상치 못한 경제적 변수들이 작용하면서 추가 소득원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50대, 60대라면 단순히 SCHD를 얼마나 모을까? 를 고민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여기에는 행동경제학, 금융공학, 그리고 신경과학적인 요소까지 포함될 수밖에 없다. 1. 수동소득보다 능동소득이 더 오래간다. 뇌과학이 말하는 은퇴 후 변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 후 배당 같은 수동적 소득 패시브 인컴만으로 편하게 살길 원하지만 인간의 두뇌는 오히려 능동적인 활동 액티브 인컴을 유지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 일하는 노인이 더 오래 산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노후에도 일정한 노동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710년 더 건강하게 산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전두엽 활동 유지를 하면 전두엽 프리프런털 코텍스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된다. 이는 기억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사회적 연결 유지, 직장이나 소규모 경제활동이 사회적 교류를 지속시켜서 고립감을 줄이고 우울증을 예방한다. 재정적 안정성 증가, 능동적 소득이 있으면 불안 요소가 줄어들고 건강한 소비 패턴을 유지할 수 있다. 즉, 단순히 SCHD에서 배당금이 들어오길 기다리는 것보다 은퇴 후에도 적절한 노동을 유지하는 것이 정신적, 경제적 안정성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 현실적인 대안 반은퇴 모델. 은퇴 후에도 100% 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즐길 수 있는 작은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23일 파트타임 근무, 온라인 강의, 유튜브, 전자책 출판 등 지식 기반 경제활동, 경험을 살려 컨설팅, 코칭, 강연 활동.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회적 정신적 활동을 유지하는 장치로 보는 것이 핵심이다. 2. 현금 흐름 캐시 플로우의 핵심이다. 금융공학이 말하는 은퇴 전략. SCHD 같은 배당 ETF를 활용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가이다. 미국 은퇴연구소 EBRI의 연구, 자산보다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미국의 엠플로이 베너핏 리서치 인스터투트 EBRI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재정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산의 총액이 아니라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의 흐름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자산 10억 원을 목표로 하지만 사실 매달 얼마가 안정적으로 들어오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배당 ETF만으로 부족하다면 월 배당 상품 먼슬리 디비덴드 스타크스와 연금 상품을 함께 활용. 연금 공적 사적, 배당 ETF 기타 소득의 균형을 맞추기. 필요할 때만 인출하는 시스템 4%룰 동적 인출 전략 활용. 3. 4% 인출 전략이 틀렸다. 행동 경제학이 말하는 위험 요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4% 인출 전략이란 은퇴 후 매년 보유 자산의 4%를 인출하면 30년간 돈이 마르지 않는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이 전략에도 문제점이 많다. 문제 1. 시장 변동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하는 해에는 4%를 인출해도 원금이 빠르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문제 2. 장수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았다. 100세 시대에는 30년이 아니라 4050년을 버틸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4% 전략을 무조건 따른다면 예상보다 오래 살 경우 자산이 먼저 바닥날 수 있다. 대한 동적 인출 전략 다이내믹 위드드로월 스트래터지. 경제 상황에 따라 인출 비율을 35%로 조정.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해에는 인출을 줄이고 상승하는 해에는 조금 더 사용. 배당 ETF와 함께 물가 연동형 연금 TIPS, 소셜 시큐리티 추가. 즉 유연한 인출 방식이 필요하다. 무조건 4%만 빼는 게 아니라 경제 상황과 시장 변동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결론 은퇴 후에도 돈이 계속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제 정리해보자. 은퇴를 앞두고 SCHD 같은 배당 ETF만으로 충분할 거라 생각했던 사람들 퇴직 후 12년 만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배당금만으로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주식시장 변동성이 크다. 은퇴 후 예상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1. 은퇴 후에도 적절한 경제활동을 유지하라. 전두엽 활성화 추가 소득. 2. 자산의 크기보다 현금 흐름을 설계하라. 연금 배당 기타 소득의 조화. 3. 인출 전략을 유연하게 가져가라. 고정 비율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 결국 은퇴 후에도 돈이 계속 들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SCHD만 믿고 퇴직하면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이라도 더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은퇴 후에도 돈이 계속 들어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배당만 믿으면 위험합니다. 퇴직 후 막막함, 김 과장님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김 과장님, 30년 넘게 한 회사에 몸 바쳐 일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싱숭생숭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특히 은퇴 후 생활 자금이 예상보다 적어 걱정이 크시죠? 하지만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김 과장님만 이런 상황에 처한 건 절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삶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막막한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차근차근 노후 준비를 시작해 봅시다. 1단계 현재 상황 정확히 파악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자산 상황을 꼼꼼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자산 목록 작성 부동산, 예금, 주식, 펀드 등 모든 자산을 빠짐없이 리스트업하고 각 자산의 현재 가치를 정확히 평가해 보세요. 부채 확인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부채 내역을 확인하고 남은 상환 기간과 월 상환액을 파악하세요. 월 생활비 계산, 식비, 주거비, 교통비, 의료비 등 은퇴 후 예상되는 월 생활비를 계산해 보세요. TIP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도 꼭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2단계 현실적인 재정 목표 세우기. 자산과 부채, 예상 생활비를 파악했다면 이제 은퇴 후 삶을 위한 재정 목표를 세울 차례입니다. 월 필요 생활비 은퇴 후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목표 자산 규모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자산이 필요한지 계산해 보세요. 투자 기간 은퇴까지 남은 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자산을 모을 수 있을지 예상해 보세요.
TIP 재정 목표는 너무 높게 잡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단계 맞춤형 재테크 전략 수립하기. 재정 목표가 정해졌다면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한 맞춤형 재테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안전자산 확보 예금, 적금, 채권 등 안전자산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 자금을 확보하세요. 투자 자산 활용 주식, 펀드, ETF 등 투자 자산을 활용하여 자산 증식을 노려보세요. 연금 활용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 상품을 활용하여 노후 소득을 확보하세요. TIP 투자 경험이 부족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 지출 줄이고 소득 늘리기. 재테크와 함께 생활 습관 개선도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 외식, 쇼핑, 여가 활동 등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저축 여력을 늘리세요. 소득 늘리기 파트타임, 부업 등을 통해 추가 소득을 얻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TIP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을 너무 낮추지는 마세요. 적절한 여가 활동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5단계 전문가 도움받기. 혼자서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재무 설계 전문가, 개인의 재정 상황에 맞는 맞춤형 재무 설계를 제공합니다. 투자 전문가, 투자 경험이 부족한 경우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및 자산 관리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TIP 정부에서 운영하는 무료 재무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김 과장님 희망을 잃지 마세요. 지금까지 퇴직 후 막막함을 느끼는 김 과장님을 위한 노후 준비 가이드를 살펴봤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분명 걱정을 덜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거다. 천만에. 50대 은퇴 준비 지금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김 과장님, 혹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거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지만 50대 은퇴 준비에 있어서 이 말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충분히, 아니, 오히려 더 멋진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 믿기지 않으신다고요? 그럼 제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희망찬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례 1. 55세 카페 사장님으로 변신한 박씨. 박씨는 30년간 대기업 부장으로 근무하다 55세에 명예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은 꽤 됐지만 노후 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처음엔 막막했지만 평소 좋아하던 커피를 떠올리며 작은 카페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상권 분석부터 인테리어까지 직접 발로 뛰었죠. 결과는 대성공. 지금은 단골 손님도 많고 지역 명소로 소문난 카페 사장님이 되었답니다. 박 씨는 늦은 나이에 시작했지만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다며 활짝 웃었습니다. 사례 2. 60세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제2의 인생 시작한 최 씨. 최 씨는 평범한 주부로 살다가 60세에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최 씨는 삶의 의욕을 잃고 우울증에 시달렸죠. 하지만 우연히 접한 유튜브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요리, 뜨개질, 여행 등 자신의 일상을 영상으로 만들어 공유하기 시작했고 솔직하고 유쾌한 입담으로 구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지금은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크리에이터로 강연과 광고 촬영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유튜브 덕분에 새로운 삶의 목표를 찾았고 더 젊고 활기차게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례 3. 65세 귀농 후 친환경 농부로 변신한 이 씨. 이 씨는 40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다 65세에 정년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도시 생활에 회의를 느낀 이 씨는 귀농을 결심하고 시골에 작은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농사일에 서툴렀지만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한 결과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인기 농부로 통하며 건강하고 보람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씨는 귀농은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흙을 만지며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50대 은퇴 준비의 골든타임. 위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50대는 은퇴 준비에 늦은 나이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욱 현명하고 성공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준비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 상품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하고 투자를 통해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만성질환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 형성 가족, 친구, 동료 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통해 사회 참여 기회를 늘려야 합니다. 평생 학습 독서, 강좌 수강,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특종 30년 직장인 김 과장, 퇴직 앞두고 노후 파산 위기. 카메라 앞에 선 김 과장 58세, 가명의 얼굴은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다. 30년 넘게 한 회사에 헌신했지만 돌아온 것 막막한 미래뿐. 솔직히 말해서 퇴직 후 삶이 이렇게 막막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는 떨렸다. 30년 외길 인생, 노후 준비는 뒷전. 김 과장은 성실함의 아이콘이었다. 새벽 출근, 야근은 기본, 주말에도 회사 일을 놓지 않았다. 하지만 그에게 노후 준비는 먼 나라 이야기였다. 월급은 들어오는 족족 생활비로 나갔죠. 아이들 교육비, 주택 대출금 갚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뒤늦은 후에 시간은 이미 부족. 퇴직을 1년 앞둔 어느 날, 김 과장은 자신의 통장 잔고를 보고 충격에 빠졌다. 30년 직장 생활의 결과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초라한 액수였다. 뒤늦게 재테크 공부를 시작했지만 시간은 이미 그의 편이 아니었다. 김 과장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다. 김 과장의 사례는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을 보여준다. 통계청에 따르면 50대 가구의 평균 부채는 1억 원을 넘어섰고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전문가 인터뷰 노후 파산, 남의 일 아니다. 재무설계 전문가 A씨는 김 과장과 같은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많은 중장년층이 노후 파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A씨는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노후 파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벼랑 끝에 몰린 50대, 대안은 없는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김 과장은 재취업을 준비하며 소비 습관을 개선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겁니다. 정부 정책, 실질적인 도움 되고 있나? 정부는 노후 준비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 과장은 정부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다며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우리 사회의 과제 노후 파산 막아야. 김 과장의 사례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과제를 던져준다. 개인의 노력 젊을 때부터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을 갖고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기업의 역할 퇴직자를 위한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퇴직 후 삶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의 책임 현실적인 노후 준비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노후 파산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노후 파산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 시한폭탄을 해체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실천이 절실한 시점이다. 50대 인생 2막을 위한 황금 열쇠 4가지 노후 준비 전략. 김 과장님처럼 퇴직을 앞두고 막막함을 느끼는 50대 분들께 희소식을 전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준비하면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4가지 핵심 전략을 통해 50대 은퇴 준비의 성공적인 로드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1. 경제적 준비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 은퇴 후 삶은 돈과의 싸움이다 하라는 말이 있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하는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의 기본입니다.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고 부족하다면 추가 납입을 고려해 보세요. 퇴직연금,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퇴직연금은 노후 소득의 중요한 축입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 제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개인형 퇴직연금 IRP 추가
납입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도 챙기세요. 개인연금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과 노후 자금 마련에 특화된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활용하면 노후 소득을 더욱 든든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투자 예적금만으로는 물가 상승을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주식, 펀드,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통해 자산을 증식시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명심하고 본인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TIP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계산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한 월 저축액을 정해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건강관리. 건강해야 즐거운 노후를 누릴 수 있다.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지만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라는 말처럼 건강은 돈보다 중요합니다. 건강해야 은퇴 후 삶을 제대로 즐길 수 있으니까요. 규칙적인 운동, 매일 30분 이상 걷기, 조깅,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근력 운동도 병행하면 더욱 좋습니다. 건강검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암,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 발병률이 높아지므로 더욱 세심한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 과식, 폭식을 피하고 채소, 과일, 곡류 등을 골고루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인스턴트 식품, 가공식품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명상, 요가, 취미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IP 건강관리는 젊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면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관계 형성. 함께 즐기는 노후. 외로움은 이제 그만.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말처럼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은퇴 후에도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회 참여 기회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시간. 은퇴 후에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가족 여행, 취미활동 등을 함께 하면서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세요. 친구와의 만남.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은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동호회 활동.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동호회 활동은 사회성을 유지하고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봉사활동. 봉사활동은 남을 돕는 보람을 느끼고 사회에 기여하는 뿌듯함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TIP 은퇴 후에는 시간적 여유가 많아지므로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평생 학습. 배움에는 끝이 없다. 끊임없이 성장하는 즐거움.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라는 말처럼 평생 학습은 뇌 건강을 유지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독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면서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고 사고력을 향상시키세요. 강좌, 수강문화센터, 평생교육원 등에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좌를 수강하면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가지세요. 자격증 취득. 은퇴 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면 재취업이나 부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 인터넷 강의, MOOC 등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활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TIP 평생 학습은 단순히 지식 습득을 넘어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됩니다. 50대 은퇴 준비의 성공을 위한 마지막 조언. 김 과장님, 그리고 50대 은퇴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 멋진 인생 2막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말처럼 지금 바로 행동에 옮기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김 과장님 퇴직 후 막막함의 과학적 이유 함께 파헤쳐 봅시다. 김 과장님 30년 넘게 쉼없이 달려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앞두고 갑자기 밀려오는 이 막막함,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단순히 노후 준비가 부족해서일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이유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과학적인 이유들이 숨어 있답니다. 1. 뇌 과학 변화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 회피 편향.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추구합니다. 30년간 익숙했던 직장 생활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지면 뇌는 불안감을 느끼죠. 이는 불확실성, 회피 편향이라는 심리적 기제 때문입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막막함과 불안감이 증폭되는 거죠. 2. 사회심리학 상실감과 정체성 혼란. 직장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퇴직은 이러한 사회적 역할의 상실을 의미하며 이는 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라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면서 막막함이 더욱 커지는 거죠. 3. 진화심리학 생존 본능과 자원 부족에 대한 불안. 인간은 수렵 채집 시절부터 생존을 위해 자원을 확보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은 고정적인 수입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생존 본능을 자극하여 자원 부족에 대한 불안감을 야기합니다. 4. 행동 경제학 손실 회피 심리와 후회. 사람들은 이득보다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손실 회피 심리라고 하죠. 퇴직은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 인간관계 등 다양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막막함을 더욱 증폭시키는 겁니다. 또한 과거에 대한 후회도 막막함을 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일찍 노후 준비를 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밀려오면서 막막함이 더욱 커지는 거죠. 김 과장님, 막막함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3가지 추천 도서. 100세 시대, 나만의 플랜 B를 설계하라. 김경록, 저 은퇴 후 삶을 재설계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나는 퇴직이 두렵지 않다. 강창희, 저 퇴직 후 삶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 저 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김 과장님, 희망을 잃지 마세요. 과학적인 이유들을 알고 나니 막막함이 조금은 이해되시나요? 퇴직 후 막막함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새로운 삶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 행복한 인생 2막을 열 수 있을 겁니다. 김 과장님의 멋진 미래를 응원합니다.